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예요. 1863년에서 1873년 딱 10년간이네요. 대원군은 집권하기 전에 왕실의 종친으로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갖은 온갖 수모를 다 견뎌내요. 특히 안동김씨 가문으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상갓집 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모든 굴욕을 견뎌낸 인물이에요. 시대의 풍운하라고 들 수 있어요. 그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아직 어리니까요. 대신 섭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정권을 집권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1873년에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서 이제 고종의 나이가 성인이 됐으니 친정을 해야 한다. 대원군은 하야해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됐던 것이에요. 흥선군 집권기의 대내 정책은 크게 둘로 나눠요. 왕권 강화예요. 세도 정치기에 왕권이 너무 무력했었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요. 또 한편은 세도 정치기에 이 백성들에 대한 이 수탈, 관리들의 부패가 극심했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게 됐던 것이에요.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도 정치기의 권력의 핵심 기구였던 비변사를 혁파해요. 그래서 본래의 의정부 기능을 회복해서 이 정치 기구로 삼고요. 3군부는 역시 군부의 지휘 기구로 삼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노론소론 그리고 남인 가리지 않고 사색을 고루 등용한다는 사색 등용 정책을 피게 되고요. 1865년에 경복궁을 중건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경복궁을 중건하려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하게 돼요. 말 그대로 당백, 일당백이에요. 예전 화폐 100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물가 상승을 초래했겠죠. 그리고 또 도성문을 지날 때 통행세까지 걷게 돼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원에서 자발적으로 낸다라는 의미의 원납전을 징수했지만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원성을 사는 원납전이다라는 말이 비아냥이 들려왔었어요. 이 원납전을 강제 징수하고 노동력 징발이죠. 노역을 징발함으로써 백성들의 원성을 초래했고요. 양반들의 묘지 이름을 벌목을 했기 때문에 양반들의 원성도 사게 돼요. 양반들의 이 묘지임을 벌목을 해서 이 경복궁의 목재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대전회통이라는 이 법전과 육전조례라는 법전을 정비했어요. 대원군의 민생 안정책은 대표적으로 서원철폐를 들 수 있어요. 이 서원은 갖가지 특권을 많이 누렸어요. 세금이 면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47개 사액서원만 남겨놓고요. 이 서원을 모조리 철폐해요. 이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고요. 나는 어디 서원 출신이냐, 너는 어디 서원 출신이냐 라는 이런 붕당의 근거지를 없애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만동묘를 폐지하게 되는데요. 이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의 원군을 파병했던 명나라 황제 신종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숙종 때 건립이 됐어요. 이런 만동묘도 폐지시켜 버려요. 그리고 세도 정치 시기에 아주 커다란 문란함을 보였던 삼정의 개혁을 시도하게 됐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전정은 양전을 시행함으로써 숨겨진 토지를 색출했고요. 토지 겸병을 금지시켰어요. 이 군정은 이 호포제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정책을 폈어요. 물론 현직 관료는 여전히 면제가 됐지만요. 그리고 이 환곡에 대해서는 사창제를 시행함으로써 마을마다 이 환곡을 대행할 수 있는 사창제를 시행했던 것이에요.
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1866년 1월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 즉 병인년의 천주교 박해에서 병인 박해예요.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신도 8,000명을 처형하게 돼요. 이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프랑스 군대가 침입해 오는 병인 양요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1866년 7월에는 제너럴 셔먼 호라고 미국 상선이 대동강에서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평안감사 박 교수와 이 평양의 관민들이 합세해서 격침시켜 버려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 삼아서 미국 군대가 침입해 오는데 그 신미년에 일으킨 소요다 해서 신미양요라고 부르는 것이죠. 병인양요는 말 그대로요. 병인년에 서양 애들이 일으킨 소동 이래서 병인양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됐다고 했었고요. 문수 산성에서 한성군, 정족 산성에서 양원수가 이 프랑스 군대를 격파했어요. 좀 외우기 편하게 문수 니은이니까 한성군이고요. 정족 산성의 이응이니까 양원수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시면 헷갈릴 일 없을 것이에요. 이때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의 의궤를 약탈해 가는데 2011년에 이렇게 반환받았어요. 1868년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 만행이죠, 만행. 그 대원군 부친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는 사건인데요. 묘를 도굴한다는 자체가 아주 정말 황당하죠. 충남 예산에 있었던 남현군 묘를 도굴해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대원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뜩이나 서양 놈들이 생긴 게 이 머리 색깔도 노랗고 눈동자는 그 푸르스름한 이상한 파란 도깨비처럼 생긴 놈들인데 여기 자신의 그 부친의 묘까지 도굴해 가니까 도저히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당연히 이들과의 통상을 거부했겠죠. 여하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1868년에 있었고요. 1871년 신민년이에요. 그때 신민년에 미국 군대가 역시 강화도로 침입해 와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삼았던 것이죠. 한때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했지만 광성진, 즉 광성보에서 어제연과 그의 부대가 모두 이렇게 그 옥세하는 분전을 펼친 끝에 물리치게 되고요. 이때 어제연의 숫자기, 장수 깃발이에요. 숫자기가 약탈당했어요. 이 두 차례의 양요를 통해서 대원군은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 매국. 양이 침범, 서양의 오랑캐들이 침범했을 때 비전즉화, 싸우지 아니하고 화해한다면 그것이 곧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라는 것을 병인양요 후에, 즉 병인년에 비문을 짓고 신미양요 지난 후에, 즉 신미년에 이 척합의를 비문을 건립하게 됐던 것이에요. 다음과 관련된 설명이요.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왕실 종친들을 가까이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태산을 깎아내려서 평지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 세도가인 안동 김씨의 이 권세를 낮추겠다라는 뜻이고, 남대문을 3초 높이려 한다는 얘기는 남인 세력들을 중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황현의 매천 야록에서 발췌한 내용이네요. 1번 만동묘 철폐하고 패단이 끈 소원을 철폐 맞고요. 2번 의정부와 상근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맞고요. 3번에 임진을 해서 경복궁을 재건하고 맞고요. 4번에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한 게 아니라 비변사를 혁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강의진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